어때, 너는 그 영상은 좀 봤어? 앞에 거? 앞에 거 좀 봤어? 오케이. 앞에 거 내용을 좀 보는 게 좋을 거야, 그지? 앞에 거 좀 봐야 네가 앞에 거를 잘 안 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좋아요. 그렇다면 맞다. 또 시험이랑 잠깐만. 그거 풀 거 있지? 네, 이거. 응. 그거 하고 이거 좀 풀고 있어 보세요. 이거 말고 좀 더 준 것도 있지 않나? 아, 네. 그 공연은 다 풀어가지고. 아, 다 풀었어? 거기서 따로 주려고. 응. 오케이. 좀 이따가 다시 봅시다. 해봅시다. 오늘은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너 이거 외워봤어? 육성공식? 왜 안 외워왔어? 이게 오늘만 그런 것일까? 아니면 지속적일 예정이야? 어때? 오늘만이야?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시험 쳐볼게. 오케이. 뭐 일단 믿어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숙제했던 것들 중에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고, 그거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너 있니, 질문? 딱히 없어요. 그럼 바로 진도로 나가봅시다. 간다. 오늘의 진도는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면 예전에 배웠던 용어 중에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게 뭐죠? 소인수분해. 기억나나요? 소인수분해라는 게 어떤 거였니?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소인수분해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 그랬냐면 각각각을 우리가 인수라고 했어요. 소인수분해에서. 근데 수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수식이 어떤 A라는 수식이 있다면 이 녀석을 뭐 이렇게 이꼴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의 각각의 원소들을 곱하기의 인자들의 이 작은 곱하기의 인자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느낌. 그리고 각각의 요 인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요 작은 요 녀석들을 뭐라 그러냐면 인수라고 해. 오케이? 수식에서도 우리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중학교 때도 배웠었죠. 어떤 거 이제 했었냐면 이런 거예요, 그죠?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 이런 거 배웠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죠? (1하고) 마이너스 6 해서 여기에 이제 x하고 x가 있다고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요 뒤에 있는 녀석을 곱으로 보고 앞에 요 x 앞에 있는 녀석을 합으로 만들어주는 두 가지 숫자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인수분해 했었지. 그럼 x 플러스 1에 x 빼기 6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이제 그쪽에 있는 인수분해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 하는 건데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2번에 보시면 인수분해 이제 기본 공식 같은 것들은 거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2, 3, 4, 5번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야. 오케이. 그리고 1번에 있는 게 제일 기본적인 인수분해입니다. 그게 보면 m으로 묶어주는 이게 거기 보시면 ma 더하기 mb 하고 mc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m으로 묶잖아, 그치? 그러면 저 m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수라서 공통인수라고 하고요. 공통인수로 이렇게 묶어내는 걸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이것도 이렇게 묶기만 해도 이거 곱하기 이거 꼴로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했다면 최종적인 모양은, 인수분해가 끝나고 나서의 모양은 항이 하나짜리여야 돼. 그러니까 전체 한 덩어리로 나와야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게 여러 개가 곱해 있지만 어쨌거나 항은 하나잖아요. 그죠? 한 덩어리. 이런 모양이 나와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것들이 여기 뒤에 남아있다면 인수분해가 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4개 정도는 아실 테니, 다 알죠? 아실 테니까 지나가고요. 뒤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6번부터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이 있는데, 거기 있는 공식들은 전부 다 그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녀석들이어서, 곱셈 공식들을 거꾸로 하는 녀석들이어서, 특별히 뭘 더 설명을 많이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곱셈 공식 해서 전개를 할 때는 이쪽으로 갔을 텐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인수분해고요. 여기 이제 전개였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과정을 하려면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 왜냐면 정 안 되면, 기억이 정 안 나면 여러 번 해보면 되잖아. 얘를 3번 해보면 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외우지 않고는 힘들어요. 맞지? 이게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3승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된다는 걸 뭐 어떻게 할래?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어. 뭐 이렇게 그 묶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묶고 하는 과정으로 뭐 굳이 해보겠다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뭐 얘도 이렇게 되나? A 제곱으로 묶으면 3A 더하기 3B 이렇게 되고, 3A가 돼서 애매하네요. 이렇게 가기도 힘들고, 첫 번째 네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으면 가능은 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네 번째 묶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 인수분해도 결국은 해야 돼. A 3승 더하기 B 3승이 이걸 알아야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녀석과 이제 A 더하기 B로 묶게 되면 빼기 AB가 이제 플러스 2AB가 되면서 여기가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이 되고, A 더하기 B가 하나 더 있으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려면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는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곱셈 공식은 다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전개로 어찌어찌 가능했다면, 인수분해 공식은 다 외우고 있지 않으면 풀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원의 문제를 초반에 문제를 풀 때는 좀 보고 하시고, 좀 이렇게 보고 하시고, 아시겠죠? 곱셈 공식 때 하던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이게 뭐지? 공식이 이거 뭐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좀 보고 하시고, 좀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외워서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곱셈 공식 테스트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해 공식 테스트를 할 거야. 우리 곱셈 공식 쳐봐서 알지? 민규야, 쳐봐서 알죠? 곱셈 공식은 뭐였니? 왼쪽 거 주고 오른쪽 푸는 거였잖아. 그럼 인수분해 공식은 뭐겠어? 오른쪽 거 주고 왼쪽 적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하겠습니다. 그거 할 테니까 그거 이제 외워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 근데 곱셈 공식 통과했으니까 인수분해 공식도 통과하겠네. 그래서 거기 이제 인수분해 공식 한번 봅시다.
세제곱짜리 공식 이거 a 더하기 b의 세제곱짜리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는 거 아실 테니까 기억하시면 여기 3, 3 요렇게 있는 거 계수만 보면 1, 3, 3,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기억을 하시고 a 빼기 b의 함수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두 번째랑 네 번째에만 마이너스가 붙겠지. b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제곱은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거 이제 규칙성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3승 더하기 3승, 3승 빼기 3승은 워낙 많이 쓰이는 거라서 무조건 알아야 돼. 8번, 9번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10번. 10번도 뭐 그다지 어렵진 않잖아. 특징들을 한번 볼까? 8번 같은 경우, 8번, 9번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너 오늘 힘들어? 왜 힘들어? 너 지난번에도 졸리다며. 근데 왜 오늘도 졸려? 그러게요. 이유가 뭐예요? 조는 게 만성이구만. 만성인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따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낮춰보자. 22도? 자, 이거 한번 보시면 3승 3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랑 이거랑 마찬가지야. 더하기, 여기가 앞에 더하기면 요것도 더하기야. 그리고 앞에가 더하기면 뒤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빼기 b 3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앞에가 마이너스면 여기 앞에도 마이너스 대신 뒤에가 거꾸로 플러스예요. 오케이? 이거 기억을 하셔서 공식 쓰시면 되고요. 3개짜리도 그다지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 공식에 원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만 있는데 c가 추가됐으니까 2bc, 2ca가 추가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곱. 이게 이제 변형으로 나온다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요런 거 앞에 이제 개수들이 좀 붙겠죠. 개수들이 붙으면 요것들이 약간씩 달라지겠지. 뭐 얘가 2b가 된다면 얘는 4b제곱 이렇게 될 거고 b에다가 이제 여기 4ab가 될 거고 여기도 4bc가 될 거고 얘는 2ca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개수들이 붙으면 좀 달라지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했죠? 이게 이제 문제 내는 입장에서 되게 좋아하는 공식이야. 왜냐면 봐봐. 3승, 3승, 3승도 들어있고 A, B, C도 들어있고 들어있는 게 엄청 많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들어있고 또 뭐도 들어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들어있고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식입니다. A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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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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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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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있고 A, B, B, C, C, A까지 다 들어있어. 그죠?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식이라서 그 문제 내는 입장에서 되게 좋아요. 뭔가 이것도 내고 싶고 저것도 내고 싶고 막 이럴 때는 이거 내는 거지, 이 공식. 오케이.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4개 이거요.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요거하고 요거는 아까 전에 요거하고 요거랑 똑같다? 똑같아요. 그래서 3승 3승 공식을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얘는 약간 덤 같은 거지. 요 공식의 뒤에 있는 부분이 요 뒤에 있는 애들이 얘들이잖아. 그래서 덤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됐니?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죠.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 뭘 더 하겠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번, 2번 문제는 그냥 이제 공식을 적용하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해볼까?
예제 1번. 이거. B 3승 A 빼기 B.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 좋냐면, 공통인수가 뭐가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통인수가 뭐가 없을까? 하시면서 보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요. 이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러고 나면 뒤에 있는 녀석과 공통인수가 생기지. 보이시나요? 그럼 얘로 묶어버리면 가운데 것, 남는 것들이 여기 들어오지. 이거 묶는 거 아세요, 혹시? 묶고 나면, 묶고 남는 나머지가 들어오잖아. 다 묶여 나가면 뭐가 남아야 돼? 1이 남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거 두 개 들어오시면 여기가 2AB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겁나 쉽죠?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X 6승 빼기 Y 6승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 건데, 6승 같은 경우는 제곱의 세제곱으로 볼 수도 있고, 세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공식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이거를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볼 수도 있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도 볼 수 있어. 뭘 해볼래?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볼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볼까?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은 이걸 뭐로 볼 거냐면 x 3승의 제곱 빼기 y 3승의 제곱으로 볼 거야. 그러면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죠. 합차를 해보시면 x 3승 더하기 y 3승 x 3승 빼기 y 3승. 그럼 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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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있죠?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이쪽 단어는 전부 다 공식 외워서 적용시키는 것들이 달아서 아주 그다지 어렵지 않다.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릿속에 이렇게 서랍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를 이렇게 쓱 꺼내서 그냥 툭 붙이면 끝이에요. 원래 수학은 안 그렇잖아. 이거 있는 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써야 할까? 이거 고민해가지고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공식 단어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단원이 조금 이제 외우거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그렇게 또 원래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부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라고 했을 때 공자가 뭔지 아니 이게? 쌓을 공이거든. 쌓을 공이야. 공부는 쌓아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암기하지 않고 쌓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만약에 이걸 배운 다음에 잊어버리면 밑에 돌멩이가 없는 느낌이지. 거기에 위에다가 어떻게 쌓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위에 거를 쌓아간단 말이지. 그 과정에서 암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은 좀 적은 편이죠. 딴 과목들은 되게 많잖아, 외워야 될 것들이. 하지만 수학은 몇 개 없다. 이거 뭐 인수분해 공식을 해봐야 한 10개밖에 더 되냐? 그치? 10개밖에 안 되는데, 곱셈 공식, 심지어 곱셈 공식 거꾸로 한 거야. 이거 얼마나 쉽니? 약간 영어 단어로 치자면 의자, chair 이렇게 했으면 거꾸로 하는 거야. chair, 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안 그래? 너는 왜 표정이 안 좋냐? 아까부터. 자, 그래서 요 단어는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제 요런 류의 문제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 항이 몇 개냐면 4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통 나는 그냥 4개짜리 문제라고 하는데 항이 4개니까 4개짜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4개짜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2개, 2개 묶거나 3개, 1개 묶거나. 인데 3개, 1개 묶는 케이스는 좀 특이해. 3개, 1개 묶는 케이스는 요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케이스에서만 3개, 1개를 묶고요. 그게 아닌 케이스는 대체로 2개, 2개야. 그러면 2개, 2개 짝지었을 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2개, 2개를 짝지었을 때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보시면 그냥 여기 2개, 2개를 한번 짝지어 봅시다. 앞에 2개, 뒤에 2개 해볼까요?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뒤에 2개 공통인수가 뭐야? 빼기 b제곱이죠. 땡이야? 자, 공통인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게 짝을 잘못 지은 거예요. 공통인수가 있도록 2개, 2개를 짝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자, 1번, 2번, 3번, 4번 짝지으니까 안 됐어. 몇 번, 몇 번을 해볼까? 1번 몇 번? 1번, 3번. 요렇게 짝지어보자. 그러면 A, B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2번, 4번 짝지으시면 제곱 빼기 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합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2번, 4번. 그래서 얘는 짜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공통인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절히 묶은 거야. 2개, 2개를 짝지었을 때 공통인수가 등장하면 되거든? 그러면 너 잠을 잘 잤냐 어제? 왜 잘 못 잤어? 약간 다크서클이 좀 내려왔는데? 이유가 뭐야? 왜 잠을 못 잤어? 네? 몇 시간 잤는데? 6시간 반? 6시간? 왜 또 6시간 잤어? 늦게 잤어? 왜 늦게 잤어? 잠이 안 왔어? 커피 같은 거 먹었니? 커피 못 마셔? 하긴 뭐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이거 딱 나왔네? 이게 4번 한번 보시면 항이 4개잖아요. 그죠? 4개짜리 문제에서 내가 아까 그랬지. 2개, 2개는 대체로는 2개, 2개를 하는데 3개, 1개를 짝지을 때가 있다고. 3개, 1개 짝지을 때는 그 3개가 완전 제곱식일 때. 그러니까 이제 3개, 이게 3개, 1개짜리 유형인데 3개, 1개짜리 유형인데 보통 3개 하나를 묶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지어줘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1은 혼자 제곱이에요. 요런 모양일 때만 3개 하나를 짝짓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해서 합차로 푼단 말이야. 이 모양이 딱 그래요. 봐봐. 완전 제곱식이죠. 보이냐? 이거 풀면 뭐예요? 이렇게 되지.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 혼자 남은 놈 혼자 제곱이야. 그래서 여기서 합차를 쓸 수 있는 거야. 합차니까 더하시면 할 수 있겠나요? 3개 하나짜리 유형. 그래서 항이 4개짜리 유형은 둘둘이 짝지어서 그 공통인수 나오도록 적당히 둘둘 짝짓거나 아니면 3개 하나를 짝짓는데 3개 하나일 때는 항상 3개짜리가 완전 제곱. 그리고 하나 남은 놈은 혼자 제곱. 지나가 봅시다. 들어가자. 이 인수분해 파트는 아주 진도가 쑥쑥 나가겠구만. 너 근데 숙제 다 해올 수 있니? 해올 수 있어? 하나도 안 했다며. 그럼 오늘 진도 나간 부분, 그리고 너 저거 앞에 저거 진도 나간 거 하고 연습 문제까지 가능해? 할 수 있어요? 하하, 영 불안한데. 너 그래서 숙제를 항상 뒤에 쌓아놓고 하는 타입이구나. 좋습니다. 뭐 자기 나름의 그게 있겠죠. 그 기한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2번 한번 해보자. 2번. 이번에 1번. 이게 이거. 이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숫자가 있으면 그냥 숫자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시면 분모가 9901이고요. 분자가 10,000,000이야. 아니다. 1,000,000,000이야. 1,000,000,000. 맞죠? 그러면 9,901과 1,000,000,000의 나누기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원래는 보통 문자로 한 다음에 제일 끝에 숫자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는 숫자로 되어 있지만 문자로 바꾸는 게 좀 더 쉬워. 그래서 문자로 한번 바꿔보자. 100을 문자로 바꿀까? 99를 x로 바꿀까? 뭘로 할까? 100을 x로 보자. 그러면 얘는, 이 식은, 얘가 그러면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이 위에 거 인수분해가 되면, 이거 마이너스다. 되냐? 그럼 이거 약분되시면서 x 더하기 1, x가 아까 100이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되게 쉽다. 2번도 한번 볼까? 너희는 요새 뭐하니? 너희가 보자. 중3도 거의 끝나가는 거라서 학교에서 별로 하는 거 없지 않아? 학교에서 뭐해? 거의 놀고 이러는 거구나. 수업 시간에는 뭐해? 진도 나갈 것도 없잖아. 진도 나가기도 해? 너는 뭐 한다고? 자습하라고 해, 그냥? 거의 그러면 그냥 놀겠네, 학교 가서?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때 방송부였는데요. 그때가 기억이 나는구만. 그 중학교 3학년 인재 선배들이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걔네들이 논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방송부에서 그 영화 같은 걸 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 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틀면 방송부 우리는 이제 같이 보는 거지. 내가 그때 몇 학년이었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 중3들 놀 때 이제 나도 같이 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너희가 이제 3년, 딱 이제 만 3년 정도 남았겠다. 수능이 끝나니까 그때면 수능 끝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중3 끝날 때랑 고3 끝날 때는 좀 다르긴 하죠, 느낌이. 중3 끝나면은 이제 뭔가 시작이다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공부 시작? 본격적으로? 이런 느낌이라면, 고3 끝나면 이제, 이제 끝났구나 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고3들은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운전면허 따거나 뭐 그런 거 하고, 아니면 아직 면접은 남아있을 시기라서 면접이 있는 애들은 면접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중3 때는 한창 바쁘죠. 내 기억으로는 중3 때 내가 원래 중3 겨울방학 때 막 학원도 하고 보통 그랬는데, 그때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했어. 뭘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약간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학은 원래 잘했어서 그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영어 단어를 거의 안 해놓고 갔더니만 고등학교 가니까 좀 막히더라고. 그래서 너희 지금 시기에 영어도 해가지고, 너 영어 같은 것도 하고 있니? 하고 있어? 단어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런 거 하는 거지. 학원에서 막 단어를 이렇게 뽑아줘가지고, 그때는 중3 때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중2 때였나? 뭐 그럴 때 이제 단어 시험, 수업 있고, 수업 끝나고 나면 단어 테스트를 하고 다 풀면 그 패스가 되면 가는 거야. 그러면은 A4 용지 말고 약간 B4 용지 같은 데다가 단어를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뽑아줘. 그러면 걔를 시험을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뭐 몇 점 이상 맞으면 패스해서 가는 이런 거였는데, 저는 보통 좀 잘했어서 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에서 패스를 하고, 근데 이제 또 친구가 있으니까, 예, 먼저 패스하고 이제 기다려주는 거지. 기다려주면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좀 귀찮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쌓아놔야 고등학교 때 영어 할 때 좀 수월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게 왜 단어 뜻을 다 알고 읽히느냐 하고, 단어 뜻이 중간중간 띄엄띄엄 몰라서 짐작을 해야 되는 건 좀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중3 때, 지금 중3 겨울방학 요렇게 시작할 때가 이제 새로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열심히 운동화 끈 묶는 단계.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중학교 때 하던 공부와 고등학교 때 하던 공부의 양이 좀 다르니까 좀 이제 그 격차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느낌도 좀 있죠. 그걸 어떻게 좀 잘 적응을 하시면 고등학교 생활도 좀 괜찮지 않을까? 막상 근데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생활도 꽤 재밌었어. 좀 약간 공부에 찌들어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재밌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3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우리 지금 준비 단계 요거를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1000이고 1000 어쩌고 저쩌고 있으니까 1000을 x로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에다가 얘는 이렇게 되죠. 얘는 그러면 얘랑 거의 똑같은 문제잖아. 그럼 얘가 위에 게 밑에 게 이렇게 되니까 날라가면 x 빼기 1이니까 999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 다음으로 가자. 복잡한 다항식의 인수분해가 있어요. 복잡한 다항식의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복잡한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보통 나는 그 두 가지로 나눠요. 보통 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유형이 있는 문제. 예를 들자면 그 뒤에 이제 바로 나오는 보기차식이라던가 또는 그게 뭐라 그러지? 상반 방정식. 방정식 꼴이라던가 뭐 아무튼 뭐 그 특정한 유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이런 모양은 이렇게 풀어야 한다 라는 모양의 유형이 딱 정해져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기차식이나 상반 방정식처럼 그런 애들은 그 유형에 따라 그 특정한 유형의 풀이를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그 유형이 나올 때마다 알려줄 거고요. 졸리냐? 졸려 보인다 방금. 괜찮아요? 이게 이제 유형 문제고, 두 번째는 그냥 복잡한 다항식의 인수분해일 때, 그러니까 그 외일 때, 유형 문제가 아닌 녀석들, 이런 문제인데, 그 외의 문제들은 풀이법은 심플해요. 너희들 혹시 그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니? 만약에 방이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막 어지러워. 그러면 어떻게 하니?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치울래? 그냥 걔네들을 이렇게 한 뭉태기 해서 이렇게 구석에 짱 박아 놓는다고 해서 치우는 게 아니잖아. 치운다는 건 어떻게 치우는 거죠? 거기에 어질러져 있는 것들의 물품들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어떤 거는 빨래통에, 뭐 어떤 거는 서랍에,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이 문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분해가 하는 게 목적이니까
복잡한 식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우리가 식 정리하는 건 하나밖에 안 배웠어. 내림차수 정리밖에 안 배웠죠. 오케이. 그리고 복잡한 식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항이 3개 이상 그리고 또는 뭐 문자가 3개 이상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복잡한 식입니다. 복잡한 식은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고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때 중요한 건 요 한 문자가 앞문자나가 아니라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예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선택을 해서 얘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뒤로 가봅시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런데 거기 보시면 그 뭐죠? 보기차식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마플 개념 익힘 1번 3번 4번 일단 1, 3, 4를 해보도록 할게요. 합니다. 지금 몇 분이니? 여기는 시계가 없어서 42분. 오케이. 요거 1, 3, 4하고 딱 쉰 다음에 보기차식 하는 거 배워서 보기차식 하고 뒤에 인수정리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다. 힘들어? 왜 힘들어? 피곤해? 하하, 진짜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왔다니까? 잠이 항상 중요하지. 예, 그래서 너희 이제 곧 방학이야. 너희 언제 방학이야? 31일? 몰라? 방학날을 왜 몰라? 방학날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니? 아니야? 왜 안 기다려? 방학이 되면 힘들어지니까. 너는? 생각이 없어. 평소에 그래? 평소에 보통 생각이 잘 없는 편이야? 하긴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약간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타입이어서 뭔가 계획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하진 않아. 보통 이제 전반적인 삶의 흐름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편이고,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건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딱 시험 기간이 됐을 때는 되게 계획적으로 그 계획을 기계처럼 지키는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어서 그래서 그거는 잘했었는데, 근데 전반적인 어떤 삶의 흐름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살아서 이해는 합니다. 자, 이거 해보자. 자, 1번이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되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딱 봐도 보이는 게 있냐? 똑같은 게 보이죠?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치환해서 풀 거야. 그냥 이거 다 전개하기 힘들잖아. 막 이거 4승 뭐 3승 이거 할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치환하겠어요. x제곱 더하기 3x가 공통인 걸로 보이니까 얘를 치환해서 풀면 되는데, 우리가 얘를 그냥 x제곱 플러스 3x를 해도 되고 이 전체를 치환해도 되는데, 일단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합시다. 얘를 a 같은 걸로 한번 봐봐. 그러면 a 빼기 3, a 플러스 1인 거야, 그지? 전개하면
빼기 3이니까 빼기 5 하면 빼기 8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인수분해하면 이 정도는 암산으로 되죠. 그래서 요거 다시 되냐? 안 되면 빨리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다시 돌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 인수분해 파트에서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남아있는데 덜 하잖아? 그러면 틀렸다고 봐요.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오케이. 얘도 보시면 인수분해가 3x 남아있죠?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까지 해야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2번 한번 해봅시다. 2번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곱셈 공식 단원에서 유형 문제로 있었던 거 기억나니? 왜 안 나? 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짝짓는 됐지? 어떻게 짝지어? 누구누구 짝지을래? x 4, x 플러스 3. 그렇지. 둘둘을 짝짓는 기준은 둘의 합이 같은 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빼기 4랑 3 더하면 마이너스 1, 빼기 2랑 1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합이 같도록 둘둘을 짝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지으시면 이 식이 이렇게 되고요. 따라오시죠? 여기서 자, 얘를 A 같은 걸로 보시면 플러스 24인데 24 날라갈 거니까 이렇게 되고, 원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더 돼? 더 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다음으로 갑시다. 2번 말고 3번이요. 2번 말고 3번이요. 이번 말고 3번을 해봅시다. 너 뭔가 처음에 왔을 때 눈이 똘망똘망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지? 이유가 뭘까? 그동안 고생을 해서? 그동안 놀았어? 아, 학원 끊고 놀아서? 근데 왜 논다고 지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컨디션이 아주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 이거요. 합니다. 자, 뭐 짝지을까? 4개짜리지. 둘둘 짝짓자. 어떻게 짝지을까요? 몇 번 짝지을까? 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짝지읍시다. 3번, 4번은 C제곱이 공통이라서 빼기 C제곱으로 하면 이렇게. 자, 두 개 짝지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공통인수가 나와야 된다. A 빼기 B가 공통이니까 A-B로 묶으시면 남는 게 A제곱 빼기 C제곱이야.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바로 하자, 합차. 아시면 끝. 2번 한번 해볼까? 자, 이거요. 어떻게 할까? 제목끼리 뭐야 지역끼리 어떻게 모을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지금 뒤에 붙어 있는 건 무시하고? 어떻게 묶을 거예요? 이게 전개하면 a제곱 b 빼기 a제곱 c 이런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억나니? 괜히 쉬웠네. 그 외 2번 있었잖아, 2번. 그 외의 것들은 한 문자로 내린 차순에서 정리하라고. 근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에서 차수는 근데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 차수는 다 똑같아요, 그죠? 아무거나 내린 차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뭘로 해볼까? a제곱으로 a로 할까? 내린 차순 정리? 한다. 자, a 됐어요? 그 다음 2차 나왔으니까 a 1차 나올 차례지. a 1차가 있는 녀석을 보시면 여기 빼기 b제곱, 그 다음에 요거 c제곱 보이니? 그래서 빼기로 묶자. 그러면 b제곱 빼기 c제곱에 a 되겠니? 그 다음 이제 a가 없는 걸 적을 거야. 여기는 무조건 다 있고, 요거 보이냐? b제곱 c, 그리고 요거 보이냐? 빼기 그 bc제곱. 그래서 적으면 b제곱 c 빼기 bc제곱 됐어요? 자, 내림차순을 해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 혹시? 눈을 가늘게 뜨고 봐봐. 뭔가 보일 텐데.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뒤에 녀석은 BC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공통인수가 아하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어요. B 빼기 C로 묶자. 그러면 제일 앞에는 뭐가 남냐면 A제곱이 남고요. 뒤에 거는 B 빼기 C로 묶었으니까 요거가 그대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빼기 B 플러스 C 하고 A는 그대로 와. 그 다음 이거 B 빼기 C로 묶여나가면 이거 남죠. 더하기 B가 남아. 니? 자, 이거 안에 거 B에 대한 2차식인데 인수분해 가능하니? 내가 아까 B에 대한 2차식에서 뭐라 그랬죠? 뒤에가 곱이고요. 앞에가 3이랬잖아. 곱해서 BC가 되고 앞에 더해서 빼기 B 빼기 C가 되는 녀석이 뭐하고 뭐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이 이거야. 가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근데 너는 그거는 왜 계속 붙는 거야? 얼마나 했나, 얼마나 남았나 이런 거 왜 계속 봐? 그냥? 언제 이걸 다 하나 이런 느낌인가요? 아하. 너희는 어때? 공부는 하루에 좀 많이 하니? 한 3시간은 하니? 하루에 3시간 안 해? 3시간을 안 하면 좀 힘들겠는데. 너는 어때? 그럼 근데 보통 안 하면 뭐 해? 자? 자는 거 좋아하니? 아,
자고 폰하고 뭐 이러는 거구나. 하긴 뭐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너는? 그래? 너 운동 좋아하는 거 아니냐? 운동 안 좋아해? 아, 맨날 체육복을 입고 있길래 운동 좋아하나 했지. 별로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구나. 하긴 뭐 그거만큼 또 좋은 것도 없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또 슬슬 나이가 들어가니 자기 몫에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요즘의 관점은 옛날이랑 좀 달라서, 옛날엔 20살 하면 성인이고, 그러면 성인 되면 자기 그 돈벌이 하고 뭐 독립하고 이랬잖아, 옛날에는. 근데 요즘엔 또 좀 달라. 요즘에는 막 한 30 넘어서도 그냥 뭐 독립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막 뭐 30, 뭐 30대 중후반 뭐 이럴 때까지도 그냥 뭐 집에 놀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 별로 없을 것 같지. 그거 통계로 따져보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10대, 20대 때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대학교를 갈 거 아니야. 근데 대학교 가서 이제 그냥 대학교 가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대학교에는 그런 게 딱히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가 놀려고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놀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어영부영 가. 그러면은 한 뭐 20대 중반 이렇게 지나가거든. 그러면 이제 대체로의 사람들은 졸업하고 나면 이제 취직 준비해가지고 뭐 취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음에 뭐 어떤 공부를 할 거라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냥 어영부영 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도 별로라서 취직하기도 좀 까다롭고,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자기의 그 대안을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보통 그 다음은 어떤 그걸로 가냐면, 뭐 이제 공부한답시고 그걸 잡고 있거나,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시험을 치겠다고 그걸 잡고 있거나, 근데 물론 공부를 하진 않아. 대신 명분이 있는 거지.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런 명분이 있어서 그런 거 이제 잡고,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덧 한 30대 이렇게 되거든.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뭘 해야 되지 싶은 거야. 타이밍이 뭔가 남들이 해야 될 타이밍을 지나가잖아. 그러고 나면 그때 돼서 뭔가 취직하기도 싫어. 왜냐면 나는 늦게 들어가는 걸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보다 상사들이 나보다 어리거나 이럴 확률도 높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다른 대안이 있나? 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 진짜 어영부영 시간이 가는 거야. 그런 케이스들이 요새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집에서 시간 때우기 되게 좋거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찬찬히 지금부터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자기 몫은 조금씩 해야 나중에 이제 좀 그래도 그걸 할 수 있죠. 너 혹시 뭐 그런 건 있니? 뭔가 되고 싶은 거나 이런 건 있어? 그런 건 딱히 없어? 어허. 그렇구만. 자, 해봅시다. 자, 이거요. 얘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게 보시면, 그거예요. 딱 그거 모양. 복잡한 식이죠?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항이 6개야. 그리고 뭐 문자가 X 하나냐? 그것도 아니야. X하고 Y하고 섞여 있어. 그래서 이거를 풀기가 만만치는 않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까? 뭔가를 묶어서 공통인수를 찾아낸다? 뭐 그런 거 하려면 막 그 머리 써야 되잖아요. 이거 묶어보고 저것도 묶어보고 해가지고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 그러면 찾으면 찾는 거지만 뭐 만약에 못 찾으면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한 문자로 정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훨씬 잘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x가 몇 차야? 3차 맞지? 아, 제곱이네.
잘못 적었구나. x가 제곱이고 y도 제곱이야. 그러면 차수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문자로 해도 됩니다. x로 해볼까요? 자, 내림차순 할게. 2x제곱. x가 하나짜리인 거 찾아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x가 하나짜리인 거 찾아보시면 3y 5 되냐? 그리고 남는 거 적어볼 건데 요 뒤에 있는 녀석을 그냥 이렇게 안 적고 y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2니까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을 거야. 이렇게요. 왜 이렇게 정리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나냐? 뒤에 거는 곱, 앞에 거는 합. 여기서도 보시면 뒤에 거가 곱 느낌이 나야 돼요. 그리고 앞에 거를 합으로 할 건데 여기 2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1, 2를 할 거고 여기에다가 y 더하기 1이랑 y 더하기 2를 적절히 해서 이렇게 곱해서 요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y 플러스 2가 위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곱하면 뭐죠? 이거고 이렇게 곱하면 뭐죠? 이래서 얘네 둘 더하면 되냐?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 이거? 요거 약간 인수분해 유형 중에서 약간 어려운 스타일인데 할만해요? 보이겠냐? 아유 죽는다 죽어가네. 아유 지금 몇 분이죠? 왠지야. 네, 그럼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너 좀 쉬세요. 아이고. 즐거운 수업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해보자. 5번 한번 해볼게. 5번은요. 지금 볼 것은 5번이 아니라 예제 4번. 지금 볼 것은 75페이지에 마플 개념팀 4번이야. 이 단어는 한 번에 끝날 수 원래 X야. 빨리 끝날 수 있는 단어이면 빨리 끝나도 좋지. 있으려나? 해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4번 한번 봅시다. 4번이요. 어휴, 다크서클은 달고 와가지고는. 좀비 마냥. 자, 이거요. 해봅시다. 내가 아까 전에 그 얘기는 좀 안 해줬었죠? 왜 차수가 제일 낮은 걸로 묶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줬나? 안 해줬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보시면 지금 차수를 한번 보시면, A는 3차, B가 3차, C는 2차야. 그럼 얘는 2차로 묶으면 좋은 거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수분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인수분해를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을 때 공통인수가 보이거나,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좋은 모양이 보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 할 때 차수가 높은 식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3차로 묶으면 이렇게 돼. A다. 이렇게 돼요.
근데 2차로 묶으면 1차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자잘하게 묶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묶고 어떻게 풀어야 인수분해가 될지가 잘 안 보여.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근데 큼직큼직하게 묶으면 우리가 묶어야 할 것들이 되게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오케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해봐. 어차피 우리가 푸는 거는 인수분해 하여라 라는 문제라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가 될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묶든 작게 묶든 간에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야 해. 오케이? 그러면 작게 묶더라도,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게 묶더라도 인수분해 할 것들이 잘 보이게 될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차수가 높은 애로 묶으면 이 항들이 많아져서 인수분해하는 게 잘 안 보이는 반면 차수가 낮은 애로 묶으면 이게 항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차수가 제일 낮은 걸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C가 제일 낮죠. C로 정리할게. C 한번 봅시다. 어딨냐? 이 요거. 그럼 얘는 아니다. A 플러스 B구나. 이거 C 하나 있는 거 있나? 없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이 다 온단 말이잖아. 그래서 나머지 얘네들이 다 오는데 얘네들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묶어보시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묶어보시면 앞에 두 개로 묶으면 뒤에 두 개로 묶으면 보이냐? 그러면 잘 보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로 묶어주시면 남는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다음 자, 이거 어떤 삼각형인지 잠깐만, 이거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는 문제였구나. 거기 문제 한번 보세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아까 는영이었죠? 마무리하자. 이거 변이고 변이면 ABC가 각각 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변변해서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얘가 0이란 소리잖아. 얘가 0이려면 이게 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성립하니까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적어주시면 안 되고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적어주셔야 마무리입니다. 자, 요거 밑에 거 할게요. 얘는 딱 보니까 차수는 다 똑같아 보여. 맞지? 그러니까 아무거나로 합시다. A제곱이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A제곱이 있는 거 혹시 보이냐? 여기하고 여기 보이십니까? A제곱. 그러시면 A제곱 하면 여기 B, 여기는 C.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A 1차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A 1차. 이렇게 A 1차. 그럼 C제곱, 여기 B제곱. 그래서 얘는 되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맞습니까? 잠깐만. 요거 C가 빼기가 붙어야 되네. 요거 마이너스죠. 됐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합차. 하시면 공통인수가 보이나요? 그러면 얘가 B 플러스 C로 묶으면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는 B 빼기 C랑 A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BC 됐어요? 큰 대괄호. 자 보자. 곱
합. 뭐의 곱? B하고 빼기 C의 곱. 마무리하면 B 플러스 C, A 플러스 B, A 빼기 C 해서 능령이다. 우리가 이거 능령일 수 없죠. 이거 능령일 수 없죠. 얘가 0일 수밖에 없지. A는 C. 그래서 A는 C인 이등분 삼각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다. 복잡하다는 건 무슨 뜻? 항이 많거나 문자가 많거나. 항이나 문자가 많다 싶으면 복잡하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 문자로 정리해야지. 어떤 걸로? 차수 제일 낮은 걸로. 됐습니까?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는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여기 뒤에 마플 보충이랑 마플 원래 보통 마플 특강도 있는데 그게 있으면 그걸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좋아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에 할 거는요, 5번까지 했으니까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거가 몇 페이지냐면, 저기, 보기차식 내용이 있어요. 보기차식 내용이 있는데, 걔가 문제로 바로 가죠. 저기, 73페이지. 73페이지에 보기차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기차식은 여기 1번이 있으니까 1번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양의 식을 보기 2차식이라고 합니다. 이 여기서 복자는 어떤 복자냐면 중복할 때 복자야. 그리고 2차식이 중복돼 있다는 소리지. 보시면 2차 답이 뭐야? 4차잖아. 그럼 얘는 x제곱, 얘는 x제곱의 제곱. 그러니까 2차가 중복되어 있죠. 1차랑 3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2차, 그 다음에 이제 뛰어넘어서 2차의 제곱 이렇게 가니까 복 2차식이라고 해요. 되냐? 복 2차식의 풀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가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거를 여기 1번, 2번, 3번이 있으니까 다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해볼게요. 얘 봐봐. 이렇게 생겼으면 뭐 하고 싶니? 뭔가 x제곱을 치환하고 싶냐? 저 삐뚤어져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땐 똘똘했는데 이거 삐뚤어져가지고 자꾸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네. x제곱을 뭔가 이거 치환하면 뭐가 나올 것 같잖아. 그래서 x제곱을 라지 a 같은 걸로 치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인수분해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럼 원래대로 돌리면 되냐? 여기까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잖아. 이렇게 하면 끝나.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는 되게 쉬워요. 그냥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얘가 문제입니다. 2번 한번 보세요. 이거. 이 케이스의 풀이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뉘는데 이거 봐봐.
치환했다고 생각을 해봐. 치환을 하면 이렇게 돼버리는데 얘가 인수분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치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치환하는 방법으로 안 가요. 그래서 요 유형은 어떻게 푸냐면 1번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기준이 뭐냐면 상수 기준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잘 봐. 우리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 같은 걸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 옛날에 그 2차 방정식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많이 해봤지? 그럼 어떻게 만들죠? 요까지 보고 앞에가 빼기 2네. 뒤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더하기 1이 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해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오케이. 요거는 어떤 거가 기준이냐면 앞에 있는 이 1차항이 기준이야. 1차항을 기준 잡아서 뒤에 상수를 적절히 만들어주는 거지. 기준이 1차항이야. 근데 상수항 기준으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9를 보고 만드는 거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9잖아. 9를 보고 만드는 거야. 9를 보시고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앞에가 뭐가 있으면 좋겠다? 6x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는데? 맞니? 그래서 6x를 만들어주고 빼주는 거야. 원래 있던 2x 빼기 2x는 그대로 두시고. 맞니?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지, 변형이. 이해가 되나요? 상수 기준으로 만든다는 뜻을 아시겠어요? 9를 보고 앞을 만들어주는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x제곱 플러스 9려면 가운데 완전 제곱식 되려면 6x가 필요하잖아. 이해돼? 넌 되니? 그러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할 건데, 봐봐. x 4제곱 더하기 1을 이렇게 해놓고요. 저기 있는 x제곱은 뒤로 일단 빼놔요. 자, 이 더하기 1을 보시고 앞에 거를 결정을 해줄 거예요. 앞에를 뭘로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될까? 뭐가 있으면? 2x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냐? 그렇다면 얘를 만들어줬으니까 뭘 해줘야 빼줘야 되겠죠? 따라? 더해줬으니까 빼줘야 원래식이랑 똑같죠? 얘가 앞에 것들 묶어서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 거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합차죠? 제곱 빼기 제곱. 그래서 합차를 하시면 하고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요걸로 3번 더 해보자. 이거요. 갑니다. 플러스 9를 써놓고 뒤로 빼겠지? 옆에 뭐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하겠지? 그럼 얘가 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보이죠? 그래서 합차를 쓰시면 되니? 번외로 하나만 더 합시다. 번외
왜냐면 3번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하나 더 할게요. 한다? 자, 이거 한번 해보시면 이건 뭐 치환한다고 해서 인수분해 되지 않지. 7이랑 9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얘 이제 6x제곱을 만들어 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 앞에 게 이건 됐는데 뒤에가 이거야. 뭔가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보기에 애매하죠. 13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6x 제곱뿐이야. 뭐도 있죠? 마이너스 6x 제곱도 완전 제곱식이 되죠. 얘를 그러면 6x 제곱을 했을 때 뒤에 숫자가 좀 시원치 않았으면 얘를 마이너스 6x 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더하기 6x 제곱이 되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되고 뒤에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합체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됐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보기차식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차, 4차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하고요. 보기차식의 풀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그냥 해버리면 돼요. 되게 쉬워요. x제곱을 a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네? 그냥 해버리면 끝나요. 네. 문제는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일 때 이때는 풀이 과정이 좀 디테일가 좀 나뉩니다.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완전제곱식. 근데 상수 기준으로 완전제곱식 만들어 주시고요. 상수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뒤에 모양이 요게 아까 1번 적어놓고 2번을 안 적었네. 2번이 이거야.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이제 합차 쓰는 거. 그래서 상수 기준으로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제곱 빼기 제곱 만들어 주시면 합차를 쓰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이거 만들어 줄 때는 플러스도 되지만 플러스가 만약에 안 된다면 마이너스도 가능하다. 뒤에 숫자가 제일 뒤에 이제 두 번째 할 때 제곱 빼기 제곱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보기차식의 풀이. 겁나 쉽죠?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구나.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구나. 자, 그래서 요거하고 뒤에 거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40분. 여기 5번 딱 하면 끝나겠다. 5번 합시다. 5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껏 한 것들은 이제 복잡한 식 뭐 저렇게 해서 하거나 저번에 공식 넣어서 하거나 이렇게인데 이제 문자가 보통 이제 한 개 정도 있는 거에 인수분해는 대체로 요 녀석을 씁니다. 요 녀석은 어떻게 쓰냐면 대체로는 그 우리 배웠던 인수정리 기억나죠? 뭐 집어넣으면 0될지를 찾아서 걔네들로 인수분해하는 걔를 써요. 그래서 얘는 뭐 집어넣으면 0 될까? 보통 이런 거 집어넣을 때는 첫 번째는 1이나 빼기를 먼저 넣어보시고요. 그런 건 계산이 금방 하니까. 근데 두 개로 안 된다 싶으면 뭐 2나 빼기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2 집어넣으면 왠지 0 될 것 같은데? 맞네요. 2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러면 이걸 이제 조립제법으로 푸셔도 되고요. 암산하는 거 하나 보여줄까? 암산이 좀 더 빨라요. 2 집어넣어서 0 되면 요 녀석이 무조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얘를 써갈 텐데 생각을 해봐. 3차지? 1차가 여기 있으면 여기 2차를 쓸 거 아니야? 자, 최고차항 생각해봐. x 3승이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x제곱이 무조건 와야 돼. 왜? 최고차항이 되려면 최고차항끼리만 곱해서 x3승이 나올 수 있잖아. 요렇게 두 개 곱해야 x3승이야. 되니? 자, 우리 항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라. 여기 x나 빼기 2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건데, 자, 제곱을 만들 거야. 제곱 만드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제곱이 나와서 요 상수랑 곱해지거나,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1차식과 요 x가 곱해지거나, 맞지? 자, 이제 암산을 하는 거야. x제곱하면 요게 빼기 2x제곱인데 2x제곱이 있어. 그렇지. 여기 4x가 있어야 4x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항을 볼 때는 요 상수항 보시면 됩니다. 요게 빼기잖아. 얘가 있으려면 할 수 있겠냐? 요게 암산이야. 암산을 하면 이제 조립제법 이거 왜 숫자 적고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되죠. 암산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요거 마무리하면 이겁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2번도 그러면 호다닥 끝내버리자. 요거 호다닥 끝내고 잠깐 할 게 있으니까 그거 약간 얘기하고 마무리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거 뭐 넣으면 0 되냐? 1 맞죠? x-1에 x 세제곱 합시다. 빼기 x3승이 있는데 x3승이 있어. 2x제곱 있으면 되지? 빼기 2x제곱이 있는데 빼기 3x야. 빼기 x가 있으면 되겠지? 상수항까지 왔어. 빼기 1이 있으니까 마이가 있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냐? 근데 뭐 굳이 암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조립차법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빨리 하려면 이제 하시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것도 1 넣으면 0 되죠. 1 빼기 1, 2 빼기 2니까. 그럼 얘가 x-1이 하나 더 나오고 여기는 x제곱인데 빼기 x제곱인데 여기 2x제곱이 있으니까 3x일 거고 빼기 1인데 빼기 2니까 여기 2가 나오면서 끝. 그러면 얘는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할 이야기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걸 집어넣어야 답이 나올까라는 걸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잖아. 진짜 그냥 아무거나 넣어봐야 돼?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거가 진짜 아무거나 넣어보냐 라는 느낌이 사실은 좀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결과값이랑 요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 됐다면 어떤 1차식들의 곱 이런 모양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녀석은 뭐 넣으면 0 될지를 구할 때 그 숫자가 보통 보면 여기 이 결과값에 나와 있어요. 아까 여기 2 집어넣으면 0 됐다 였잖아. 그게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빼기 1 집어넣으면 아마 0 됐을 거고 빼기 3 넣으면 0 됐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0 되는지는 이 인수분해의 결과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결과에 이 나와 있는 수들은 다 상수항이지. 그러면 상수항들의 곱이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빼기 2랑 2랑 빼기 1이랑 빼기 3은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6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2 빼기 6 안에. 그러니까 6의 약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냥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6의 약수들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풀었다면 어쩌고 저쩌고 뭐 x3승 플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고 제일 뒤에 가 보시면 이걸 거야, 그지? 얘를 이쪽으로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떤 수를 넣으면 0 될까를 맨바닥에 부딪히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약수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그런데 이거는 최고차항이 1일 때 이야기지. 최고차항이 만약에 1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똑같이 할 건데 이렇게만 나올 거 아니야. 제일 마지막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왔겠죠? 우리가 찾는 수들은 뭐야? A는 아니지. 알파, 베타, 감마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이 식이 만약에 이런 모양이었다면 요게 D일 거 아니야? 요렇게가 D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이 D를 뭘로 나눈? A로 나눈 수. 그 수의 약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녀석의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수를 대입을 해야 되냐 하면 상수항을 최고차항으로 나눈 이 수 A분의 D의 약수들을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이해되니? 맨땅에 헤딩하듯이 할 필요 없고요. 요거 기준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요 정도까지 하시면 오늘 마무리.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어디까지인지 아시겠죠? 단원 종합은 말고요. 단원 종합 전까지만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단원 종합도 좀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거기 뒤에 있는 무슨 보충 뭐 요거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잘들 가시고.